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횡보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 도미넌스를 봐도 여기서 좀 떨어질 수 있었는데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또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서 계속 저점을 높이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갑자기 이런 식의 음봉이 뜰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잘 올렸다가 한 방에 이제 음봉이 뜨면서 그런 움직임도 나왔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횡보를 하다가 이런 움직임이 나왔어서 이런 눌림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근차근 이러한 추세선을 봐도 되고 한데, 어쨌든 이런 85,000대라든지 이런 데 깨지면 좀 눌림목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게 오지 않고 만약에 요 위로 먼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한 거는 일단은 9만에서 91,000 정도는 넘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 하락 추세선도 돌파를 하고 주요 이동평균선의 저항 때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도미넌스가 이렇게 상승 추세긴 하지만 코인들을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알트들 보면 어쨌든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게 더 많이 회복을 하냐 적게 회복하냐, 어쨌든 좀 저점을 찍었을 때보다는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길을 모은 다음에 특정 시점이 되면 알트가 오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도미넌스가 이렇게 빠지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모습일 때 알트가 천천히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비트코인이 여기서 눌림목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구간대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고,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큰 틀의 박스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점에서 하락을 찍어보면은 한 30%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늘상 비트코인에서 있었던 그런 하락폭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상승장 과정에서 있는 조정이 있을 때 생기는 하락폭이긴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찍어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도 20%,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도 한 20%, 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도 한 20%, 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한 30%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걸 보면 한 29%만 비슷한 하락폭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이제 시간의 싸움이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나게 됐을 때는 결국 얘도 마찬가지로 언제 끝날 것 같다 아무도 모를 때, 그러다가 이렇게 반전을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올라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렇게 지금 박스로 보면은 이 구간이 지금 박스 하단부에 있지만 이 하단부에서 조금 위로 돌파를 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 시장은 빠르게 반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게 오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여유를 좀 갖고, 그리고 요즘 산불 때문에 난린데 산불이 좀 없는 곳으로 나들이도 좀 가고 날씨도 좀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좀 가지다 보면 금방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걸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다만 이제 USDT보다는 USDC가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걸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쪽의 자금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까지도 많이 오게 된다면, 이게 이제 합쳐진다면 훨씬 더 강한 모멘텀으로 이때처럼 증가폭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계속 뭘 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그 코인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다만 이 유동성이 올라가는 상황에 반해 시장 자체의 그 심리들이 좀 되게 저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고래들은 이용을 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우울하게 만들어 놓고 좌절감을 느끼게 한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한 번에 들어올리는 형태로 갈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죠. 보시면 주봉으로 좀 봐도 이 박스권을, 기나긴 박스권을 해놓고 특정 지점이 된 다음부터는 자리를 안 주고 올리고, 조정이 끝나니까 자리 안 주고 올리고, 조정이 끝나니까 자리 안 주고 올리고, 항상 이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기보다는 천천히 모아가는 것을 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잘 맞는다는 해시리본에서도 다시 바이가 떴습니다. 바이 시그널이 떴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주봉상에서 바이가 떴을 때 보시면 여기서 바이가 뜨고 한번 하락을 더 준 다음에 횡보하고 올릴 수도 있고요. 여기를 보면은 이 바이가 뜨고 횡보를 좀 하다가 또 올리고, 항상 바이가 뜨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횡보를 하고 올리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먼저 오른 다음에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이쯤에서 바이가 뜨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락하는 과정에서 혹은 횡보하는 과정에서 바이가 뜬 다음에 여기서 횡보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되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바이 시그널 자체는 그 언저리에 매수했을 때는 좋은 시그널이었다라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좀 바이가 떴다 그래서 이쯤 바이가 떴는데 바로 뭐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횡보를 좀 거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 포커싱을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이 자체는 우리가 아직 시장이 끝나진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이가 뜬 다음에 한번 하락을 더 주고 횡보하고 올랐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때 샀든 간에 이 구간대를 뚫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자리를 안 준 건 사실이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천천히 시장을 보되 시장 자체가 끝났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마지막 쥐어짜는 박스 구간이 끝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 시간 텀으로 우리가 매집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도미넌스가 오름 추세는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렸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여전히 비트의 비중은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현금 비중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트는 천천히 완전히 잘게 쪼개서 매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구간들은 다 있었어요. 그죠? 보시면 이렇게 가는 구간들을 다 동그라미를 쳐봤는데 다 보면 이 이후에 긍정적인 움직임들로 다 나왔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단기 움직임에서는 얘가 뚫었다라고 나오지만 사실 여기서 어쨌든 계속 리테스트를 하면서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여기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의 주봉이에요. 이 한 캔들 하나당 일주일짜리인데 우리가 지금 이번 주만 지난 걸 놓고 봐도 되게 지루하고 막 지치고 그러는데, 그쵸? 이 캔들 하나하나에 따른 시그널이 이렇게 뜬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은 맞지만, 이 캔들 하나가 일주일짜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캔들이 뭐 한 5개 혹은 뭐 4개 정도만 지나도 한 달이다. 그렇다는 건 이 정도가 지나야 이게 좀 더 확실하게 막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이 골드 크로스가 떴다 그래서 바로 막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요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쵸?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초기 시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도입률이 3%밖에 안 됐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지금 온라인 뱅킹으로 보면 96년, 소셜미디어로 보면은 2005년, 인터넷으로 보면 90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닷컴 버블이 언제였습니까? 99년도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따지면 아직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좌절할 게 아니고 항상 이게 많은 후회들을 하잖아요. 항상 반복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017년이나 2018년에 물려 있었다가 포기하고 좌절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떠나 있었더니 갑자기 21년 상승장이 와. 그럼 나는 2019년, 20년에 뭐 했지? 이런 생각도 들죠? 21년도에도 그래서 그럼 이때 내가 놓쳤으니까 존버 하자. 그랬다가 22, 23에 또 좌절하고 빠져요. 그러다가 24 혹은 25에 또 들어와요. 지금 같은 거 맞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떠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지나간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계속 남아있으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만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과 그리고 비트코인 비중이 있어야 돌발 변수에도 대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우리가 원칙을 세워놓을 때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불리시한 감을 잊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 정부의 핵심은 사실 스테이블코인이죠. USDT 사용자 4억 명이나 돌파를 했다. 머지않아 10억 명이 이를 거다. 이건 뭐 당연한 추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트럼프가 암호화폐에게 되게 친화적으로 보이지만
근데 막상 결과로 봤을 때는 친화적이지 않은 결과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규제 이런 것들을 보면 친화적인 게 맞습니다. 근데 결국 이 부분들은 나중에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갭이 있는데,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줘야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가 슬슬 법인 계좌를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는 건 기업들이, 그쵸? 가입 문의 뭐 오고 한다는 거는 이제 기업이나 혹은 뭐 학교, 비영리 법인 뭐 이런 애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럼 이제 후원을 또 받는 방식도 암호화폐를 받는 것도 또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시장 규모 자체를 커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잘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시리본에서 매수 시그널이 떴다는 건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매수 구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러분들 되게 요즘에는 딱히 이제 시장 자체가 별 내용이 없어요. 맨날 횡보기 때문에. 이럴 때가 진짜 사람들이 지치고 막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인데, 그럴 때일수록 그냥 뭐 완전히 시장을 떠난다기보다는 잠깐 이제 쉬면서 뭐 날씨도 좋으니까 나들이도 한번 가고 리프레시를 좀 몇 번 하다 보면은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내가 몇 개월 동안 떠나 있는다던가 뭐 몇 년을 떠나 있는 시장 아예 떠난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정도의 환기 차원에서 리프레시를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서 나아갈 거면 정말 코인장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상승장이 오면은 또 고점에서 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으면 시장을 떠나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난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을 좀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